당신은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세상이 멈춰버린 듯한 그 순간에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코로나19가 세상을 덮쳤을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새로운 진실을 보았습니다. 거리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 텅 빈 식당과 극장, 웃음소리가 사라진 공원. 누군가는 이 풍경을 절망의 도시라고 불렀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의 한 버스 정류장. 퇴근길을 재촉하던 직장인들은 모두 마스크를 쓴 채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비닐 우산 아래서 어깨를 움츠린 사람들 사이로 한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조심스럽게 줄을 섰습니다. 손에 쥔 우산은 낡고 구멍이 뚫려 있어 빗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옆자리의 여성은 말없이 자신의 우산을 들어 아이 쪽으로 살짝 기울였습니다. 아이는 놀란 듯 여성을 바라봤고 여성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이 짧은 순간을 목격한 영국인 기자는 다음 날 이렇게 기사에 썼습니다. 비에 젖은 그 작은 소년의 미소 속에서 나는 한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지를 보았다. 그렇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힘은 거창한 구호나 화려한 시스템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향해 내민 작은 손길, 그것이 진짜 힘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만든 마스크 나눔 상자가 골목마다 놓였고 익명의 기부금이 전국 병원으로 모였으며 한 장이라도 더 만들기 위해 밤새 재봉틀을 돌리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모여 세상이 놀란 K방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마크 앙리 씨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건 단순한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믿는 힘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에게 조용히 자리를 내주고 낯선 이에게도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회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나라와 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감탄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누구나 두려울 때 본능은 나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세계를 놀라게 했고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한 방송 진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기술이 아니라 시민들이다. 그들이 만들어낸 믿음이 나라를 살렸다. 이제 다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입니까? 비가 쏟아져도 추위가 몰아쳐도 서로를 위해 우산을 기울이는 나라. 두려움 속에서도 낯선 이를 향해 손을 내미는 나라. 위기 앞에서도 함께라는 이름을 지켜낸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한민국입니다. 이 모습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 끝까지 전할 힘이 됩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우산을 들어주는 사람들 덕분에 이 나라는 여전히 강하고 따뜻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전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선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재난 속에서도 공동체의 품격을 지켜낸 기록이며 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직접 목격하고 느낀 놀라운 경험담입니다. 그 외국인은 프랑스에서 온 마크 앙리 씨, 35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업무 때문에 서울에 머무르고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시작된 시기에도 귀국하지 못한 채 이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처음에는 이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날이 갈수록 확진자 수가 늘어나자 그마저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가족들은 매일 전화를 걸어 불안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슈퍼마켓이 비었어. 사람들끼리 물건을 두고 싸워. 약국이 털렸대. 마크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는 약탈과 폭동 소식, 마스크를 두고 싸움이 벌어지는 뉴스, 그리고 의료진이 공격당하는 충격적인 장면까지. 그는 점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기도 곧 그렇게 되겠지. 그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직접 마스크를 구하러 나섰습니다. 이른 새벽, 경기도 성남의 한 주택가. 날씨는 살을 애는 듯 추웠습니다. 손끝이 시릴 만큼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퍼져 나왔습니다. 마크 씨는 골목 끝에 있는 약국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긴장감이 몸을 감쌌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언성을 높이거나 몸싸움이라도 벌어진다면? 프랑스에서 보았던 그 광경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약국 앞에 도착한 순간 그는 믿기 힘든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인데 이미 줄은 골목을 넘어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수십 명이 서 있었지만 그 줄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고 서로 밀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 있었고 간간히 들려오는 기침 소리에 주변 사람들은 잠시 고개를 숙인 채 각자의 마스크를 고쳐 쓰고 다시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마크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프랑스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거기선 늘 소란이 있었습니다. 욕설과 고성, 서로 먼저 차지하려는 몸싸움, 심지어 경찰이 출동해야만 진정되는 소동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그는 줄 끝을 따라 시선을 옮기다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몸이 약한 듯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앞줄에 있던 한 청년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제가 서 있을 테니 어르신은 잠깐 앉으세요. 짧고 담담한 한마디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마크 씨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회는 무너지지 않겠구나. 이 나라라면 반드시 버텨낼 수 있겠구나. 그날 이후 마크 씨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공포의 뉴스보다 그 새벽 약국 앞에서 본 장면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폭력까지 동원되던 시기였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묵묵히 줄을 서며 질서를 지켰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달라. 여긴 희망이 있어. 그리고 그 희망은 외신의 시선도 사로잡았습니다. 세계 유력 언론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한 기자는 기사 제목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인들은 공포보다 질서를 선택했다. 마크 씨는 그 문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직접 봤으니까요.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재난 속에서 드러난 것은 최신 장비도 거대한 제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품격이었습니다. 돈과 기술이 아무리 뛰어난 나라라도 시민의식이 없다면 재난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한국은 보여줬습니다. 진짜 강한 사회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사회라는 것을. 마크 씨는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진짜 힘은 함께라는 것을. 이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 고향 사람들이 이 장면을 봤다면 많은 것이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국인의 체험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낸 가치이며 앞으로도 지켜야 할 힘입니다. 언제든 새로운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건물이나 최신 기술이 아닙니다. 그날 새벽 약국 앞에 줄을 섰던 그 마음. 공포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믿음과 양보의 정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이며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낼 힘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세상을 뒤덮었을 때, 약탈이 아닌 양보를, 혼돈이 몰아쳤을 때, 혼란이 아닌 질서를 선택한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한민국입니다. 이 이야기가 자랑스럽다면, 그리고 이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이야기를 널리 전하고 우리가 지켜낸 품격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다. 이 한마디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증명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입니까? 죽음의 공포가 세상을 뒤덮었을 때 약탈이 아닌 양보를, 혼돈이 몰아쳤을 때 혼란이 아닌 질서를 선택한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외국인들의 반응은 놀라움과 존경으로 가득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전 세계를 삼켰던 그 시절. 유럽과 미국의 거리는 공포와 혼돈으로 가득했습니다. 마트와 약국이 텅 비고 마스크를 두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의료진이 공격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뉴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은 매일같이 절망적인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혼돈에 빠진 도시. 공포 속의 폭동. 인간성을 잃어가는 거리. 그런데 같은 시각 한국의 거리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문을 연 약국 앞에 길게 늘어선 줄. 칼바람이 부는 새벽에도,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도 사람들은 묵묵히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조금 더 빨리 마스크를 얻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는 대신 뒤에 선 사람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이 곳곳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처음 본 외국인들은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마크 앙리 씨는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내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두고 싸웠습니다. 경찰이 와도 통제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새벽부터 수십 명이 줄을 서 있으면서도 조용했습니다. 심지어 몸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청년이 자리를 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회는 무너지지 않겠구나. 그의 고백은 단지 개인의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전한 말은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긴 달라. 여긴 희망이 있어. 이 놀라운 광경은 곧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유럽의 한 방송사는 한국의 약국 앞 풍경을 생중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한국은 연대와 질서를 선택했습니다. 미국의 한 일간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인들의 행동은 세계가 배워야 할 모범이다. SNS에서는 이런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저렇게 침착하지? 이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힘이다. 진짜 힘. 세계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건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품격이기 때문입니다. 돈과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시민들이 스스로 지켜내는 질서가 없다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한국은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당시 한국의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급격히 확산되는 바이러스, 마스크 품귀 현상. 모두가 두려움에 떨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믿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공적 마스크 제도가 시행되자 사람들은 순번을 지켰습니다. 생년월일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었지만 불평 대신 이해와 협력이 있었습니다. 줄이 길어져도 기다림이 길어져도 사람들은 조용히 차례를 지켰습니다. 이 모습은 외국인들의 눈에는 더더욱 특별하게 비쳤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나보다 우리가 먼저였다. 그것이 한국을 지킨 힘이었다. 마크 앙리 씨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총이나 돈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신뢰라는 것을. 그날 새벽, 줄을 선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의 말은 곧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위기 앞에서 진정한 힘은 함께해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입니까? 죽음의 공포가 세상을 뒤덮었을 때 약탈이 아닌 양보를, 혼돈이 몰아쳤을 때 혼란이 아닌 질서를 선택한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한민국입니다. 외국인들이 놀라고 감동한 그 장면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지켜낸 품격이자 앞으로도 지켜야 할 힘입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된다면, 그리고 이 모습이 자랑스럽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우리의 이야기를 전 세계로 전할 힘이 됩니다. 세상이 혼돈 속에 흔들릴 때 우리가 보여준 이 모습이 희망이 되도록 함께 전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한국입니다.